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번 영상에서는 경비원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라는 제목으로 한번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많은 성원을 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비원 역시 기획 시리즈 7번째 아파트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아파트 주민들의 경비원 갑질 사례,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들을 어떻게 괴롭히느냐, 횡포를 부리느냐, 구체적인 사례 10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 앞전 영상에서 6번째 시간에서 제가 근무 장소, 경비원들에게 현직 경비원들이 좋아하는 근무 장소, 희망하는 장소를 10가지를 말씀드렸을 때 제일 꼴찌가 나왔었죠, 아파트가. 아파트가 왜 이렇게 경비원들에게 인기가 없을까? 그것은 딱 하나의 이유가 있죠. 아파트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또 이상한 사람들, 그렇죠? 좀 소위 말해서 나쁜 사람들이 좀 있죠. 물론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 많이 모인 곳에 좀 이상하고 막말로 얘기하면 저질스러운 사람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경비원들을 자꾸 괴롭히고 갑질하고 이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이런 갑질 때문에 자꾸 현재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들도 자꾸 이직을 희망하는 사람도 많아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주민들이 얼마나 어떤 형태로 경비원들을 갑질하는지 괴롭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경비원들은 약 20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아파트 경비원들이 최고로 많죠. 물론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전국의 아파트 경비원들이 과로사로 지금 과로사 등 심장마비 그런 계통으로 1년에 평균 한 80명 정도가 지금 사망하고 있고 참 이게 불행한 현실이죠. 물론 과로사 심장마비뿐만 아니고 고혈압이라든가 지병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는. 근데 요 중에서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이죠. 매년 평균적으로 5명에서 10명 정도가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참 이 불행한 일이죠. 그 하나의 원인 이걸 분석해 보면 이건 뉴스에도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멸감이라든가 주민들 갑질에 의한 모멸감, 자기 직업의 어떤 회의 또 우울증 이런 것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횡포를 어떤 식으로 부리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제일 먼저 경비원들을 괴롭히는 형태가 주차관리입니다. 주차관리는 원래 경비원들이 자기의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주차관리는 뭐냐면 아파트의 주차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밤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주차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아파트 경비원한테 차 키를 던져주면서 당신이 좀 해라. 이것도 사실 갑질 아닙니까? 횡포죠. 원래 자기가 주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만약에 고급 승용차라든가 이런 게 경비원이 그걸 해주다가 만약에 차를 긁었다든지 기스가 났다든지 하면 또 그 개인한테 물리고 부담을 시키고 이런 게 얼마나 큰 횡포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파트 경비원들이 지금 가장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게 이 주차관리입니다. 본인이 해야 되는데 키를 던져주고 당신이 좀 해달라고 하니 더군다나 또 아파트 경비원들은 또 연세가 좀 있잖아요, 나이가. 그러다 보니까 주차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아주 순발력 있게 젊은 사람처럼 주차를 잘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차가 기스난다든지 이렇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 개인한테 부담시키고 하니까 그 월급 얼마 된다고 또 차까지 물어주고 하면 참 이게 기가 막힐 현실이죠. 이게 제일 큽니다, 지금. 경비원들에 대한 갑질 형태가. 자, 이제 두 번째로 많은 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변기가 막혔다. 자기 동 그 경비원한테 전화해서 또 변기를 좀 떨어달라. 이런 행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설비하는 사람을 불러야지 왜 경비원들을 불러서 변기 막혔다 떨어달라.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 이 말입니다. 또 세 번째로 현관. 이 많죠. 현관 도어락이 또 고장났다. 와서 또 이런 걸 좀 손을 봐달라. 이런 게 많습니다. 또 네 번째, 형광등이 다 돼가지고 형광등 좀 갈아 끼워달라. 이런 횡포도 부린다. 이런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바퀴벌레 좀 잡아달라. 이런 건 또 여자 주민이 또 이런 행포를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집에 또 뭐 벌레 나왔다고 또 경비원들을 불러서 바퀴벌레 좀 잡아달라. 이거 참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여섯 번째로 참 이것도 너무한 거죠. 술, 담배 좀 사다 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 담배 좀. 당신 돈으로 일단 좀 사오고 내가 돈 줄게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개인 노예도 아니고 개인 비서도 아니고 말이죠. 이런 건 많이 시정이 돼야죠. 예. 자, 일곱 번째. 약국에서 지금 배가 아프니까 약국에서 좀 소화제 좀 사와라. 이런 심부름. 이 사적인 심부름이잖아요. 전부 다. 예. 여덟 번째. 이사하니까 이삿짐 좀 도와달라. 이런 거는 뭐 자주 있는 이사가 아니니까 이거는 뭐 어쩌다가 한번 도와달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사적인 그 심부름 아닙니까 이게. 예, 사적인 일이죠 이게. 그래서 이런 것도 해서는 안 되겠죠. 아홉 번째. 이 짐 좀 절어달라. 이게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장봐 가지고 오면서 이거 좀 무거울 때 짐 좀 절어달라. 예, 이런 것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짐 좀 절어달라.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열 번째로 민원 전화. 예를 들어서 어디 관공서에 항의하는데 경비원을 시켜가지고 당신이 좀 대신 좀 해달라. 이런 경우도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래서 경비원이 무슨 개인 비서도 아니고 이런 거를 시킨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큰 것만 한 10가지 정도로 이렇게 추려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죠. 물론 무슨 경비원을 개인 노예나 잡부 취급을 하고 이런 경우는 정말로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비원이 이런 일 말고 정상적인 업무 하기도 바쁘거든요. 예를 들어서 순찰이라든가 또 뭐 지금 하고 있는 택배 관리라든가 또 뭐 분리수거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잡일까지 개인적인 용무까지 이렇게 시킨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요 앞 영상 시간에도 경비원들에게 물어보면 전부 다 이 아파트에서 자꾸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싶은 그런 이직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에서 특히 아파트가 많죠. 이게 갑질하는 형태가. 그래서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경비원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이 갑질 이런 형태 구체적인 형태 10가지를 오늘 다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오늘 이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또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